아니 공공 분양인데도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거예요. 공공인데 좀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이면은. 아, 이럴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신타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공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보시면 되고요. 단지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신타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당연히 신혼타운에서 봤던 거랑 당연히 똑같아야죠. 똑같은 아파트니까, 그죠? 북동향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내 조망은 조금 빡빡하죠. 여기가 건폐율이나 이런 게 좀 높기 때문에 공공이다 보니까 조금 빡빡하게 지어놨어요. 빼곡히. 예,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 조망이나 이런 거리감이 뭐 그렇게 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펜트하우스 방향을 남서향으로 뺐다는 게 저는 조금 그래요. 이만큼의 거리가 있으니까 여기 녹지 공간이 있고 여기 도로가 있고 그만큼 여기 반대편 아파트에도 거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시거리가 좀 길게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펜트를 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신타 거 방송 진행할 때는 이제 여기가 그 상가죠, 상가. 상가가 사실 아파트보다는 낮죠. 낮기는 낮은데 내가 봤을 때 한 10몇 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층수가 더 높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더 좋고, 근데 안 된다 그러면은 완전 빡빡하게 이 도로가 폭이 좁고 상가다 보니까 이런 완충 공간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짝 붙어 있죠. 상가는 바로 그냥 완전 다 차도에서 바로 상가 들어갈 수 있게끔 바로 이제 붙여놨다 보니까 이만큼의 거리가 확실히 많이 짧죠. 내가 봤을 때 이 거리랑 여기서 이만큼 나가는 거리랑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의 한 3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펜트를 여기다 준 게 아닌가. 근데 펜트는 어차피 20 몇 층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20 몇 층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여기다 넣는 게 낫지 않나? 그럼 여기서 조망이 훨씬 더 길게 나가게 되는데, 내 생각이랑 많이 다르네. 여기서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건데, 펜트는 20 몇 층이니까 얘네들이 그 위로 뛰어넘어서 조망이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예. 그렇게 되면 거리가 한 150m 정도, 예, 이 정도까지는 나온다고 봐야죠. 또는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 이렇게 걸리게 되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남서향으로 해서 이렇게 뻗게 된다 치면은 초등학교는 어차피 해봤자 높이가 뭐 6층 정도까지밖에 안 되니까 1층이 좀 높아요. 1층이. 게다가 이제 영구 조망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데, 뭐 여기 아파트가 물론 가로막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앞에까지 빠지는 데는 그래도 150m랑 370m 정도까지 나오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 조망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가게 되면 한 170m, 150m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남동향이 나을 것 같은데 남서향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동향은 남향이 아닌다면 남서향보다는 남동향이 좋습니다. 자, 84 타입에서 내부 VR 한번 보실게요. 신타 같은 경우는 59 타입이 들어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큰 창이 하나 있고 양쪽에 작은 창들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이제 84 타입이죠. 창문만 보고도 딱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 방송을 진행할 때는 감일게 좀 문제가 많이 됐었죠. 힐스테이트 리슈베 같은 경우는 집이 똑같은 84 타입인데도 굉장히 좁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실과 주방을 그냥 터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나와 있죠. 시야가 가리는 게 없으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방을 보시게 되면은 주방창이 보통 요거 반만한 게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고, 84 타입이라 그런지 확실히 아까 59 타입 봤던 것보다 화면을 딱 내려서 봤을 때 이만큼의 거리도 그렇고, 예, 좀 이 폭도 그렇고 좀 넓기는 넓습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밑에 딱 보게 되면 굉장히 좁죠. 그래서 360도 카메라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은 무조건 이런데 드레스룸 같은 데도 굉장히 길어 보이잖아요. 쭉 당겨서 밑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거리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진짜 한두 끝도 없이 굉장히 길어 보여요. 그리고 84 타입이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침대가 조금은 더 넓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이긴 하지만 꼭 진짜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나왔던 방보다는 확실히 좀 넓은 것 같고, 자기가 그래도 평면 설계랑 디자인은 잘해요. 자, 전동형 빨래 따위랑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니까 그래도 그게 여자들의 로망이죠. 그리고 화장실을 이쪽으로 같이 뚫어 놓은 거 저는 좀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용도실이 그래도 여기가 한 칸이 좀 더 있네, 그죠? 아까랑 좀 다릅니다. 알파룸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로망을 주는 겁니다. 집은 원래 로망을 주는 거예요. 상가 분양할 때랑 집이랑 얘기가 다르죠. 근데 아마 거의 여기는 팬트리 공간으로 해서 여성분이 수납장으로 쓰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팬트리 요거 하나 가지고는 사실 조금
모자르거든요. 사실 84 타입에서는 이거 하나가 좀 그렇고 이거에 한 2배 정도가 들어갑니다.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걸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예, 옵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기서도 팬트리 공간을 쓰신 분들이 계시고 이래저래 어차피 뭐 자녀가 3명 있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여기는 골방, 예, 뭐 처음에 뭐 비디오 방, 뭐 서재 뭐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결국은 그냥 골방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반창, 예, 반창이라고 얘기하죠. 이 길게 밑에까지 나와 있는 롱창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테이블을 갖다 놔서 고급져 보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조금 작죠. 실제로 아이들 방을 책상을 요런 걸 놓지를 않죠. 그러면 아이들 책상 놓게 되면 거의 여기까지 오니까, 그러니까 침대도 사실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니까 사실 여기 공간이 없죠. 그리고 여기는 붙박이장을 지금 안 주고 있네. 붙박이장은 여기다 원래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84 타입인데도 조금 좁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욕실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설명 똑같이 드립니다만은 마감재 수준을 보면은 브랜드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방의 요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 그리고 여기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재 그 품목 리스트를 좀 보시게 되면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그래서 확실히 여기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일단 집을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보시는 게 무조건 거실이에요. 집 들어가자마자 여기부터 보시는 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거실 들어가서 거실에서 주방을 보고 그 다음에 주방으로 가서 주방에서 거실을 보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여기 인테리어 요거 어떻게 마감재 들어가 있는지 요걸 보시고 안방 보시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없네. 파우더룸이, 예, 파우더룸 그냥 하나 뭐 테이블 하나 사다 놓으면 된다 치고 파우더룸이 없네. 가끔 없는 게 있구나 여기가. 예. 그리고 부부 욕실 보시고 나가면서 팬트리랑 이제 아이들 방 보고서 이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아이들 방부터 보게 되면은 집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물형 천장은 2가지 다 뚫어 놓은 것 같고요. 이걸 뚫어 놔야지 집이 개방감이 좋고 갑갑하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84 타입에 대해서 봤는데 일단은 아까 봤을 때랑 마찬가지로 붙박이장도 없고 파우더룸이 없고, 예, 그건 조금 의아합니다. 왜 안 해야지? 옵션으로 빼려고 그랬나? 예. 옵션으로 빼더라도 그런 건 좀 그냥 다 해주지 뭘 그거를, 진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약 일정 보여드릴게요. 보통 원래 이게 소문에는, 공고문이 나오기 전에 소문에는 신타가 먼저 발표일이 빠르기 때문에 2개 다 넣게 됐을 때 신타 거가 당첨이 되면은 신타로 가야 된다. 2개 다 당첨이 됐을 때 이거 뒤에 나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 당첨자 발표일이 얘가 더 빠르죠. 공고이 좀 더 빠릅니다. 신타는 2월 4일이에요. 얘는 1월 19일이고요. 그리고 특공 날짜 이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여기가 세대수가 그렇게 큰 데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 공급에서 눈치 싸움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 타입에다 넣어야 되는지를 가지고, 그리고 세대수를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특공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특별 공급에서 어디 타입으로 어떻게 많이 들어갔는지를 보시는 게 일반 공급에서 청약을 들 때 그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떴다방들도 그래요. 원래 이거부터 먼저 딱 보고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타입으로 들어갔고 몇 개의 통장에 얼마짜리가 들어갔는지 정보가 딱 나옵니다. 요번에 4천만원짜리 통장이 나온다 그러죠. 전설의 4천만원짜리 통장, 그리고 뭐 3천짜리 통장도 들어간다 그러고, 기존에 했었던 게 좀 A15에서 좀 많이 안 됐었죠.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그런 통장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올해가 끝이고 하니까 4천짜리 통장을 넣어놓고 그러기에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예. 그 얘기는 제가 요거에 링크를 하나 또 걸어 드릴게요. 그 전편에서 제가 통장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공고문 같은 거 이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요거 하나 하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공고문이 진짜 중요한데 이 깨알 같은 공고문 봐도 모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되면은 뭐 하냐고, 여기서 부적격이 돼 버리는데, 소득 기준 산정하는 거, 그리고 뭐 무주택 산정하는 거 거기서 뭐 다 나가리가 돼 버리는데 뭐. 자, 그리고 이제 유니트. 이거 내가 어제 방송했을 때 어젯밤에 분명히 안 나와 있었거든요. 홈페이지 보고서 진행을 했었으니까. 근데 와, 저희 뒷북 방송한다고 욕 오늘 아침에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녁에 새로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편에 있는 내용도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약에 대한 그 전략이랑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디다. 좀 보세요. 광고도 좀 보시고. 자, 74A 타입. 자, 여기 이제 59 타입이 없습니다. 5984가 원래 기본 공식인데 59 타입이 조금 좁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었고 65 타입이나 뭐 62, 72, 74 이런 타입들이 이제 중간에 좀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72 타입이 나오고 그랬을 땐 사람들이 조금 외면을 했었죠. 5984가 이제 기본 공식이었었는데 중간에 애매모호한 타입이다 했었는데 사실 애매모호한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72 타입이나 74짜리 타입이 괜찮아요. 합리적이라기보다 이게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예. 들어가자마자 현관에 신발장 있고 옆에 팬트리 공간 있고 냉장고 들어가는 데랑 뭐 김치 냉장고 들어가는 데랑 다 있고 건조기 들어갈 만한 공간 충분히 나올 것 같고 근데 주방창이 없나? 이게 아파트가 판상형으로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방방 거실방 판상형 포베이는 맞고 다 좋은데 드레스룸도 있고 다 좋은데 이번 단지 배치도를 봤을 때 74A 타입에 대한 거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 밑에 거는 사실 당첨되고 난 다음에 봐도 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원래 단지 배치도랑 이 평면도랑 원래 같이 두 개의 창을 띄워 놓고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7474 3호 라인 601동의 3호 라인 602동의 3호 라인 그리고 603동의 3호 라인 이게 3호 라인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갈매기 V자 이 꺾어지는 쪽에 있거든요.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원래 타워형이 들어갑니다. 2A 예, 타워형이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된 게 판상형으로 끼워 놓은 거예요. 근데 판상형으로 꼭대기에다 끼워 놓다 보니까 여기서 이 창문이 이쪽인데 주방창이 이쪽인데 주방창을 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옆에 2호 라인이랑 붙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예, 다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판상형 포베이가 정말 좋아요. 딱 좋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아이들 방에서는 이게 타워형인데 아이들 방에서는 요 1호 라인 같은 경우 이게 북향으로 나가버리니까 북동향이랑 북서향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애들 방 하나는 애들 방 두 개는 그냥 채광이나 환기나 뭐 이런 게 그렇게 뭐 좋지는 않죠. 네. 근데 포베이 판상형 같은데 이제 애들 방이랑 안방이랑 거실이 다 이쪽으로 남서향이나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 일조량 뭐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상형 하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옛날 뭐 3베이 클래식한 3베이 판상형이 아니라 4베이 판상형이 좋죠. 3베이 같은 경우는 역시 방 하나가 위쪽으로 붙어야 되니까 조망이 역시 북서향이나 북동향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베이 판상형이 정말 좋은 거예요. 3베이랑 그건 역시 비교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근데 주방창이 마주 보게끔 해서 뚫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가 이제 창문이 있고 여기도 창문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창문이 뚫려져 있어야지 환기가 잘 되거든요. 근데 주방에 주부님들이 이걸 굉장히 비중 있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여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뭐하고 했을 때 그 음식 쓰레기라든지 그런 거 이제 냄새가 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겨울에도 잠깐이라도 열어서 환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 창이 있긴 있어요. 근데 상담사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다 뭐 이렇게 환기가 되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다 뻥치는 소리고요. 절대 안 됩니다. 요거랑 사실 우리 집도 그래요. 사실 좀 비껴져 있거든요. 딱 마주 보는 거 아니고 비껴져 있다 보니까 마통풍이 안 돼요. 예, 조금 원활하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아예 각도가 옆에 이렇게 꺾여져 있고 그러면 더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74A 타입을 보자마자 이게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베이 판상형의 의미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4 이제 B 타입인데 얘도 그러네. 74 B 타입은 왜 그런 거야? 74 B 타입 오렌지. 얘는 또 이쪽에서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리고 74T 테라스 이거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요거는 꼴랑 4개 세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테라스가 있다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여기 이제 주방창 뚫려져 있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주방창이 뚫려져 있었고, 마통풍, 마주보게 돼 있으니까 마통풍이 확실하게 될 것 같고, 드레스룸도 큼지막하게 사이즈 잘 나왔습니다. 어떤 데는 84 타입인데 요거 반만하게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평면도 잘 뺀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는 괜찮게 잘 뺐어요. 더군다나 공공인데도 불구하고 평면도를 아주 잘 뺐습니다. 74T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두 개 층밖에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예, 두 개 층밖에 안 돼 있는 거죠. 여기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여기가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가 단지 자체가 조금 지대가 높아서 단차가 있다 그러면 좀 괜찮은데 1, 2층이라서 조금 낮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단차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막 단차가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나중에 공사해봐야 합니다. 그 설계도를 입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일반인 손에 그게 들어오겠냐고, 그게.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여기서, 어머, 뭐, 좋아, 막, 썬베드 놓고, 그, 코코에 파는 그 바베큐, 예, 그거 딱 해놓고, 막 하고, 그 막 그릴도 해서 막 구워 먹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기 밑에 땅을 파갖고, 물고기 키우면서 어항으로 아주 크게, 어항이 아니라 그거 완전 수족관이죠, 그죠? 바닥을 파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나무로 해서 이쁘게 꾸며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완전 정원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처음엔만 그렇게 이용하지, 그 다음에 안 합니다. 지금 날 추워 죽겠는데 여기서 그걸 누가 하고 있겠냐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땡볕에 한여름에 누가 안 합니다. 안에 들어서 에어컨 쐬고 있어야지, 여기서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봄하고 가을에 잠깐, 그것도 이제 미세먼지 없을 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다가 뭐 계속 뭐, 한번 의자 갖고 와서 좀 누워 있으려고 하면은 뭐 썬베드 같은 거 입고 그러면은 죄다 먼지가 막 내려앉아갖고 그거 다 청소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죠. 아니면 의자를 그때그때 다 끄집어 내갖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귀찮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막 효용 가치가 그렇게 막 많고 1년 365일을 다 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있으면 좋아요. 그래도 있으면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아요. 아, 공공에서 살면서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고 그래야지. 공공에서 이런 거 좀 하면 안 돼? 그죠? 아, 이런데 당첨이 되면 이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84 타입도 아니고 이제 82 타입. 아, 얘네 이게 없네, 이게. 아, 왜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샤워 부스는 있어야 돼요. 예. 빨래 이불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반신욕 할 때도 그렇고, 무조건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삶의 질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욕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84에서는 역시 마통풍이 뚫려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포베이 판상형 방, 거실, 방 해서 예, 잘 만들어 놨고요. 이빨 빠진 거 없이 가지런히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현관 수납장 말고 여기도 창고 팬트리가 있었고 좋고요. 여기도 팬트리가 있고 알파룸 여기도 거의 잘 만들어 놨다. 이만큼의 공간이 죽어 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데드가 아닌 진짜 데드 스페이스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넓게 잘 뺐어요. 이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실에 하나가 더 있는 셈이죠. 그리고 주방도 가장 선호하는 디귿자형. 어떤 데는요, 주방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방이 좁고 깊어요. 그런 경우도 역시 굉장히 안 좋죠. 예. 근데 여기는 진짜 그냥 교범대로 상당히 넓게 잘 빼놓은 것 같아갖고, 이건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입니다. 예,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애들 방을 1, 2, 3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괜찮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알파룸을 여기 사이에다 요 폭을 좀 넓게 해갖고 침실하고 안방, 아니, 침실하고 거실을 폭 자체를 좀 넓게 해갖고 침실 옆에다 이렇게 좀 붙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파룸을 침실하고 거실 사이에다가. 왜냐면은 드레스룸이 이제 여기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있게 되면 드레스룸을 하나 더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여기다 넣게 되면 드레스룸을 여기다 하나 넣기는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다른 취미 활동이나 뭐 쓰게 되는데 결국은 그냥 팬트리룸으로 쓰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주방에서 이렇게 또 돌아서 나가야 되잖아. 또 주방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넣기에는 동선이 좀 길어진다는 거,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벽이 두껍고 이 벽이 얇고 그러면 이걸 그냥 다 까버리면 좋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이제 좋은 점인 것 같고, 창문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또 창문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잘 만드는 거예요. 자, 84 펜트하우스. 84를 가지고 펜트하우스를 만들 생각을 했네. 야, 참. 근데 84를 가지고 펜트하우스를 만들다 보면 집이 조금 이렇게 좁고 길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84는 똑같잖아. 근데 방방, 거실, 방 나오고 주방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방, 야외 테라스, 거실, 방 해서 있게 되면 당연히 길어진 거 아닙니까? 테라스를 물론 아무리 그냥 주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옆에 가족실이 있고 여기 주방 있고 하다 보면 이게 공간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폭은 조금 좁아질 것 같은데 어차피 84는 84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펜트가 좋지. 3개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런 건 나중에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4천만 원짜리 통장이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다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실 옆에도 창이 뚫려져 있고 팬트리 공간, 그리고 드레스룸, 그리고 거실. 뭐 야, 잘 만들어놨다. 다른 데는 여기 그 실외기실을 만들어놨고 실제로 야외 공간 테라스가 굉장히
굉장히 좁게 해서 반토막이 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긴 그런 케이스도 아니고 그냥 온전하게 야외 테라스 공간을 그냥 100% 그냥 다 줘버렸네. 애누리 없이. 굉장히 좋은데? 84 타입에서 이 정도면 진짜 욕심내볼만 합니다. 요거는 펜트 P2 한 세대. 여기 옆에가 아예 트여져 있구나.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조망은 각도 폭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펜트 중에서 평면도만 봤을 때는 야외 테라스 공간이 여기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좋다. 보고만 있어도 좋다. 자, 평면도 함께 여러분들하고 구경을 했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분상제가 적용이 돼서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의무 거주 기간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당첨이 문제지 뭐 당첨이 되기만 하면 그냥 그걸 못해줘. 그죠? 그리고 분양가가 7억 정도로 해서 나와 있게 됐는데 소득이 120%인 사람이 계약금 20%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게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주담대 40%밖에 안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도 지금 농협이랑 얘기를 하다가 뭔가 지금 안 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나 다른 데 안내문에 NH 농협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정도로 해서 공식적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와서 나중에 선정할게요 하는 거 보면 일단 얘기가 뭔가 좀 잘 안 된 거죠. 이자율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은행권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좀 입장이 그래요. 정부에서는 최대한 해주지 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은행도 먹고 살아야지. 은행이 이걸로 해서 먹고 사는데 그래서 집단 대출이 안 되게 되면 그냥 자력으로 하세요라고 해서 공고문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중도금 대출이 안 돼갖고 자력으로 해서 이거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공공분양인데 지금 공공분양에서도 계약금 20% 가지고서 지금 뒤통수를 쳤다고 해서 지금 난리인데 그래갖고 그러면은 소득 수준이 120% 130%밖에 안 된 사람들이 7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럼 결국은 금수저인 백수인 사람이 금수저이면서 백수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걔네들밖에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또 돈 있는 사람들 잔치야. 또 이런 거 규제를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부자들만 유리해집니다. 서민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걸 모르나? 참 어려워지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좀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우리 밴드와 카페 와서 질의응답을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또 다른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